정말 욕심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네가 원래 핫하다 보니까 그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앞으로도 더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공실클럽에서 지식산업의 메카 가산동에 위치한 대성 디폴리스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산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조성자라고 합니다. 가산동은 어떤 곳인가요? 가산동 구로동은 산업단지예요.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던,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막 흩어진 몇백 개로 흩어져 있지만 구로 가산에만 한 120동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근황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가산동은 지식산업센터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늘어난다는 건 뭘 말하냐면 분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지은 공장들이 지금은 이제 새로운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건데, 그것이 예전에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 도시형 공장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말하자면 먼지가 안 나고 냄새가 안 나고 그리고 소음이 없는 그런 제조 형태들의 공장에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은 여기에 그 제조형뿐만이 아니고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IT나 BT 뭐 이런 식으로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조와 비제조가 있는데, 신축 건물들은 뭐 제조보다는 비제조가 더 많이 있겠죠. 단순하게 입주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큰 건물에 임차인으로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중소기업들이 자기 사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옥 형태로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형태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실제로만 85%, 90%까지도 대출이 있거든요. 적은 자금을 가지고 내 사옥을 준비해서 이사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형태로 밀어주고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임차인이 되면 그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일단 임대료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자기 사옥을 이제 대출 이런 거 혜택을 받아서 소금액으로 이제 사게 되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형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큰 중견기업이 되기까지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에 대출은 어떻게 돼요? 보통 실수요자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수요자들은 85%에서 90%까지도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금으로 예전에는 한 70% 정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시중은행에서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보통 한 8, 90% 정도 다 받고요.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50% 정도 감면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런데 요즘엔 솔직히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또 들어오거든요. 임대사업자들이 이 동네가 원래 핫하다 보니까 난 저희 가서 임대료를 받고 싶다, 이제 이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모든 것을 다 임대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지는 않거든요. 말하자면 원래 실소유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공장 또는 아파트형 공장은 실사용자만 입주해야 돼요, 산업단지에서는.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중에 지원 또는 상가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산업단지 이야기고, 산업단지가 아닌 곳도 있어요.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말하자면 뭐 문정동, 성수동, 영등포 뭐 이런 데, 당산동 이런 데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많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아파트형 공장이든 근생이든 지원이든 이제 임대 사업 하실 분들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에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런 구분이 필요해요.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들어가면 건물에 망난 또 편의시설이 있고, 또 입주자들이 누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같은 게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사용자 위주로 편성된 곳이 있고, 실사용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를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아파트 살면서 그 아파트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도 실수요자가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더 프로그램도 풍성하고 또 관리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투자자들이 욕심이 나죠. 지식산업센터 정말 욕심 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여기 와서 가격을 막 꼭 올려야 되고 이런 너무 경제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도 그 건물이 잘 될 수 있게 접근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건물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만족해하면서 건물 잘 관리하는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앞으로 더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주변에 뭐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갖지 못하는 그 편리함과 그 쾌적성과 그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여기 들어와서 잘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